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34회 토목시공길사 종목의 4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으면서 난이도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1번 하상유지시설의 목적과 종류 및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되는 앵커의 종류와 파기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집안 계량 공법 중 집안 동결 공법 적용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대안적 분쟁 해결 ADR 중 중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토공사에서의 스마트 기술 종류와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항만 구조물에서 접안 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34회) 4교시의 1번 하상유지시설의 목적과 종류 및 구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상유지시설이라는 전제 조건을 주고 하상유지시설의 목적 첫 번째, 그리고 종류, 그리고 구조까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개요, 2번은 하상유지시설의 개요도 및 목적, 가운데 페이지 3번 하상유지시설의 목적과 종류 및 구조, 물어본 세 가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기술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하상유지시설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개요 1번은 전제조건과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상유지시설은 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개요 2번은 물어본 두 번째 문제, 하상유지시설의 종류에는 크게 낙차공과 대공이 있고 그 안의 주요 구조에는 본체, 물바지, 바닥보호공 등이 있습니다. 개요 3번 하상유지시설 시공시 하천 및 집안의 특성, 기능 확보, 자연상태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요 2번에서 물어본 종류 및 구조에 대해서 모두 쓰고 개요 3번은 마지막으로 쓸 엑스트라 내용까지 이렇게 기술한 형태가 됩니다. 대제목 2번의 하상유지 시설의 전체 개요도와 전체 목적입니다. 우선 개요도를 보시면은 상류측에 바닥보호공이 있고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체와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밑다진 블럭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요도에서 보시면은 지금 우측이 상류부고 요 좌측이 하류부입니다. 물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하상유지시설의 전체 목적은 하상의 세굴 방지, 하상 저하 및 국부 세굴 방지, 구조물의 보호, 고수부지의 세굴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대제목 3번 물어본 목적과 종류 및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하상유지시설은 크게 첫 번째 비구조물형 하상유지시설과 두 번째 구조물형 하상유지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상유지시설 하면 2번이 일반적입니다. 하천 설계 기준에 있기 때문에 비구조물형에 대해서도 일부 기술을 해줍니다. 비구조물형에는 식생형과 자연석 포장, 그리고 토성류 방지책 등이 있고 하상유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구조물형 하상유지 시설을 보겠습니다. 우선 종류입니다. 종류는 규모에 따라서 낙차공과 대공으로 구분이 됩니다. 낙차공은 본체 한 개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지고 대공은 구조성 구조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구조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구조별 역할 아래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체, 두 번째는 물바지, 세 번째는 바닥보호공, 네 번째는 연결 호환, 다섯 번째는 연결 옹벽 및 밑다짐공, 여섯 번째는 고수부지 보호공이 있습니다. 각 구조별로 세부 목적을 이렇게 기술한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시공시 유의사항
대제목을 4번을 이렇게 줬는데 4번은 이렇게 3번 안에 중제목 3번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상유지시설 시공시 유의사항은 대제목 3의 내용과 동일하게 구조물별로 구분해서 기술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본체와 물바지, 바닥보호공, 연결옹벽, 연결호안, 고수부지 보호공, 자연형 하상보호시설에 대해서 큰 흐름을 잡고 각 구조별로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우선 본체 같은 경우는 평면, 종단, 횡단 형상에 대해서 그리고 차수벽의 길이에 대해서 시공시 유의사항을 썼고요. 물바지는 길이, 감세공, 물바지공의 두께, 그리고 정유벽에 대해서 기술, 바닥보호공은 높이와 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나머지 연결 옹벽과 호안 그리고 고수부지 보호공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이렇게 기술한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4교시의 2번 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되는 앵커의 종류와 파괴 유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34회 통틀어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되는 이 부분이 이제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앵커의 종류는 물어본 첫 번째, 파괴 유형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어본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되는 앵커를 물어봤고요. 혹시라도 그라운드 앵커라든지 락 앵커를 쓰셨던 분들은 아마 좋은 점수를 기대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굴아빠가 답안 어떻게 정리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되는 앵커의 종류, 세 번째 페이지 가운데 대제목 3번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되는 앵커의 파괴 유형입니다. 개요 1번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되는 앵커는 인장 전단 및 인장 및 전단의 조합에 의해서 구조 하중을 전달하게 됩니다. 개요 2번 앵커의 종류는 설치 지점에 따라서 선 설치 앵커와 후 설치 앵커 및 부착식 후 설치 앵커로 구분됩니다. 개요 3번 앵커의 파괴 유형은 앵커에 작용하는 주 하중인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에 대해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되는 앵커의 종류입니다. 중제목 1번 우선 크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 설치 앵커이고 선 설치 앵커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설치하는 앵커를 말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중제목 2번 후 설치 앵커이고 얘는 콘크리트 경화 후에 구멍을 뚫어 설치하는 앵커 볼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3번 보시면 부착식 후 설치 앵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구분된 세 가지 내에서 주요 항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설치 앵커 중 첫 번째 헤드 볼트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이렇게 강판을 설치할 때 이렇게 헤드 볼트를 미리 이렇게 설치해 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헤드볼트는 다수의 철근이 배근되어 있는 부재에 주로 사용합니다. 부재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앵커 헤드의 지압으로 저항하고요. 그리고 앵커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앵커 몸체로 저항하게 됩니다. 선설치 앵커의 두 번째 갈고리 볼트이고요. 볼트의 형태가 이렇게 갈고리 형태인 것을 말합니다. 선설치 앵커 세 번째는 헤드 스터드이고요. 헤드 스터드는 헤드 볼트와 유사한데 이렇게 설치되는 강판 부위를 이렇게 용접한 앵커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사형 강봉이고요. 우측 개요도와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는 콘크리트 경화 후에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는 후설치 앵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틀림 제어 확장 앵커. 자, 우측의 개요도 보시고 앵커의 선단부 쪽이 이렇게 확장되는 구조를 가진 앵커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더컷 앵커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변이 제어 확장 앵커, 그리고 네 번째는 관통 볼트, 이렇게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착식 후 설치 앵커인데, 내용을 먼저 보면은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금속재 앵커를 삽입한 후에 접착제를 채워서 앵커와 콘크리트를 일체화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락볼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락볼트와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되는 앵커의 파괴 유형입니다. 앵커의 파괴 유형은 개요에서 말했듯이 주 하중에 의해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인장력에 의한 파괴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단력에 의한 파괴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인장력 첫 번째 그림, 스틸 페일러고요. 이렇게 볼트가 끊어진 그림입니다. 이 부분은 강제의 파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폴아웃이고 앵커의 파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 이렇게 앵커가 매설된 콘크리트까지 같이 뽑힌 파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스플리팅은 파편, 조각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페이스 블로우아웃은 측면 파열, 그리고 본드 페일러는 결속부 파괴가 됩니다. 두 번째 전단력에 의한 파괴 형태 첫 번째는 스틸 페일러입니다. 이렇게 전단력이 작용할 때 앵커가 잘려져 버리는 형태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강제 프라이아웃, 지렛대 작용에 의해서 빠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 파괴 형태가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4교시의 3번 봅니다. 집안 계량 공법 중 집안 동결 공법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문제에서는 집안 동결 공법이라는 전제 조건과 적용상의 문제점, 첫 번째 문제, 그 대책,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합니다. 1번은 개요, 2번은 집안 동결 공법의 분류 및 용도, 가운데 페이지 3번 집안 동결 공법의 시공 순서, 아래쪽 대제목 4번 집안 동결 공법 중 집안 동결 공법 적용상의 문제점, 우측 페이지 대제목 5번 집안 동결 공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어서 아래쪽에 대제목 6번 결론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1번은 전제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결 공법은 연약한 집안 중에 여러 개의 동결관을 설치하고 냉각액을 보내어 동결경화시켜서 필요한 기간 동안 집안을 안정시키고 불투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개요 2번 동결공법 적용 시 동결 팽창에 의한 주변 영향과 공사비 고가 등의 문제가 있고, 개요 3번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동결공법 처리 시 지하수 처리, 주변 집안의 계측 관리 등이 유효합니다. 대제목 2번 집안 동결 공법의 분류 및 용도이고요. 요건 본 내용을 쓰기 위한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 동결 공법은 냉각액의 종류에 따라서 첫 번째 브라인 방식과 두 번째 가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브라인 방식은 염화칼슘 등의 수용액을 이용해서 순환시키는 방법이고, 가스 방식은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집안을 동결하는 방법입니다. 우측의 개요도는 이렇게 브라인 방식과 가스 방식을 혼합해서 그려봤습니다. 이어서 집안 동결 공법의 용도는 지하 굴착 공사라든지 LNG 탱크, 그리고 흙막이 공사 배면 차수 등에 활용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의 시공 순서이고, 마찬가지로 본 내용을 쓰기 위한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 내 동결관을 매설, 동결기기를 설치한 후에 동결액을 흘려서 집안을 동결시키고 본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후에는 동결토를 융해하는데, 융해 시 자연 또는 강제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대제목 4번 동결공법 적용상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동결 팽창에 의한 주변 구조물의 영향, 해동 시 집안 연약화. 세 번째, 지하수 흐름이 있을 경우는 동결이 난해함. 네 번째,
특히 점성 지반의 경우는 해동 후에 지반의 강도 저하가 우려됨. 5번째, 공사비가 타 공법에 대해 고가고 국내 실적이 적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과 같이 곁들여서 쓴 장점입니다. 장점 부분은 거의 모든 토질에 적용 가능하고 동결토의 강도가 우수하다는 것, 비동결토의 약 100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결토의 차수성이 우수하고 타 구조물과의 부착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동결 상태의 파악이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동결토의 자연융해 시 기간이 길어서 사고에 대해서 다소 안전한 공법의 장점을 가집니다. 마지막 페이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지하수 처리 부분. 지하수의 유속이 빠른 경우는 약액 주입이나 시트 파일 공법 등으로 흐름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킵니다. 두 번째, 온도 관리 부분입니다. 지중해 매설한 온도계 등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관리된 자료는 앞으로의 시공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대책 세 번째는 주변 지반 및 구조물에 대한 계측 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냉동 장치에 대한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대제목 6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서술 4교시의 4번 대안적 분쟁 해결 ADR이고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에 중재 Arbitration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빠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간혹 어떤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발음이 좋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주면은 학습에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용기 내서 읽어드리니까요.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재에 대해서 대제목부터 확인합니다.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중재 대상 및 조건, 세 번째 중재의 특징, 가운데 페이지 중재 합의, 그리고 아래쪽에 중재 절차, 그리고 우측 페이지 가운데 부분 결론입니다. 물어본 내용이 중재이기 때문에 중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기술한 그러한 답안 형태가 됩니다. 개요 1번 건설 분쟁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중재, 소송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시 조정, 중재, 소송의 절차의 순서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 중에 문제에서 물어본 중재는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대제목 2번 중재의 대상 및 조건입니다. 첫 번째, 중재는 대부분의 분쟁을 해결 가능합니다. 중재는 개인과 기업 간의 분쟁뿐 아니고 정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분쟁에 대한 중재도 가능합니다. 대제목 3번의 중재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단심제입니다. 중재의 판정은 분쟁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불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단심제는 한 번에 끝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중재의 특징 두 번째는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가운데 페이지 중재 특징 세 번째는 저렴한 분쟁 비용이고 소송 대비 약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제목 4번 중재 합의 내용입니다. 분쟁을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한 합의이고 이러한 중재 합의가 있어야 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중재로 해결하자라는 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제목 5번 중재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중재 판정부를 구성, 두 번째는 중재 심리, 세 번째는 중재 판정입니다. 그리고 우측 페이지의 이 차트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재 절차 두 번째 심리라는 부분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나 방법 등을 심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어서는 대제목 6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4교시의 5번 봅니다.
토공사에서 스마트 기술의 종류와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토공사라는 전제 조건이고 스마트 기술의 종류, 활용 방안, 발전 방향까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개요, 2번은 토공사에서의 스마트 기술의 종류와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물어본 세 가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대제목화해서 사용한 답안 형태가 됩니다. 개요 1번, 스마트 기술이란 건설의 첨단 기술, 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 AI 등을 융합한 기술을 말합니다. 개요 1번에서는 전제 조건인 토공사 스마트 기술의 종류, 이 부분을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 2번, 토공사에서는 계획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즉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계, 정부, 공공기관 모두 참여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 연구하고 있다. 물어본 세 번째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개요에 쓴 형태가 됩니다. 대제목 2번, 스마트 기술의 종류와 활용 방안, 발전 방향입니다. 동그라빠는 크게 첫 번째 계획 설계 단계, 두 번째 시공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지관리 단계로 크게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정보 취득 분야, 그리고 두 번째 설계 분야로,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기계 운용과 시설 구축, 그리고 현장의 안전관리로 구분했고요. 세 번째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그리고 시설물의 관리정보 시스템으로 크게 구분했습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 또는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스마트 기술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는 활용 방안과 발전 방향을 기술해주면 되겠습니다. 계획 설계 단계에서 정보 취득 분야의 현재 부분 보겠습니다. 인력이 측량 장비로 측정해서 2D 지형도를 작성합니다.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은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촬영해서 3차원 지형도를 측정하는 방향입니다. 자, 우측 페이지의 설계 현재는 설계자가 2D CAD 도면을 작성, 발전 방향으로는 3차원 BIM을 활용한 설계, AI를 통한 자동 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공 단계의 첫 번째 건설기계 운용은 현재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형태, 발전 방향은 AI 관제 등에 따라서 자율주행, 특히 머신 가이던스와 머신 컨트롤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렇게 써줍니다. 이어서 시공 단계 두 번째 시설 구축의 현재는 현장에서 거푸집 및 동발이 설치 후에 콘크리트 타설, 이런 부분인데, 발전 방향은 공장에서 모듈 생산 후 현장에서는 조립 관리만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발전 방향에서는 3D 프린트까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공 단계 세 번째 현장 안전관리입니다. 현재는 안전관리자가 수시로 점검 관리하게 되는데, 발전 방향으로는 위치의 실시간 파악, 그리고 안전정보 제공, 경보 시스템 등을 이용한 방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시공에 이어서 유지관리 단계 부분 중에 첫 번째 시설물의 점검 진단입니다. 현재는 육안 관측, 인력 중심인데, 발전 방향으로는 IoT 센서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로봇에 의한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의 관리 정보 시스템은 현재는 관리 주체별 이렇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발전 방향으로서는 시설물 전체를 빅데이터에 저장하고 축적,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4회 4교시의 6번) 항만 구조물에서 접안시설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접안시설의 종류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접안시설은 항만 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전제조건이라고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항만 구조물에서 접안시설의 종류 및
특성. 마지막 페이지 가운데 대제목 3번은 결론입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서는 접안시설, 괄호에서 계류시설은 구조 형식상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중력식 암벽, 장교식 암벽, 널말뚝식 암벽, 강판넬식 암벽, 디태치드 피어, 부장교, 돌핀, 개선부표 총 8가지에 대해서 분류합니다. 이 분류된 내용에 따라서 종류와 특성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접안시설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중력식 암벽, 두 번째는 장교식 암벽, 세 번째는 널말뚝식 암벽, 네 번째는 강판 셀식 암벽, 다섯 번째는 디태치드 피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소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석탄, 광산 등 단일 산화물을 대량으로 취급할 때 궤도 주행식 크레인 등의 기초를 만들어서 기초로 접안시설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개요도를 그려뒀으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궤도 주행식 크레인, 자, 이 부분에 교량 시설물이고 그렇게 설치된 기초, 이 기초를 접안시설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디태치드 피어의 특징은 장교에 슬래브가 없는 것과 유사한 구조다. 이렇게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접안시설 6번째는 부장교, 그리고 우측 페이지 7번째는 돌핀, 8번째는 개선부표입니다. 접안시설의 각 종류에 대해서 개요 부분과 특징,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개요도까지 기록한 답안 형태가 되겠고요.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되시는 만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한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134회 4교시와 134회 전체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